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2월 22일 세이브 코리아 대전 집회의 마지막 연설자는 일타 강사 전환길의 연설 내용을 공유합니다. 대전에 가서 제가 직접 현장에서 찍은 내용인데요. 내용이 매우 길기 때문에 무진장 깁니다. 하여튼 앞부분 30분 정도만 공유합니다. 네, 함께 보시죠. 반갑습니다. 전환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네요. 조금 전에 제가 본부석에서 물어보니까 대구에서 경찰 추산 52,000명, AI 촬영으로는 18만 명이라 하던데 오늘이 그것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광주도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많이 왔었고, 그 광주에 우리가 집회한 직후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에서도 탄핵반대 시국선언 하던데 그 응답이라 생각해서 너무나 우리 놀이 헛되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핵반대 집회를 2030이 먼저 이끌었는데 그 뒤로 4050, 6070, 80이 개몽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전국 대학생들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4.19를 대학생들이 이끌었고 5.18을 광주 시민들이 이끌었고 1987을 다시 대학생들이 일으켰습니다. 이번 우리 탄핵반대 대한민국 살리기 운동 마찬가지로 2030에서 시작해서 전국 대학생들이 이제 화답하고 전 국민들이 화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창조하고 계시고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큰 누나, 작은 누나, 형님, 여동생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2남 3녀 5남매인데 부부끼리 다 왔습니다. 누나야 어딨노? 형님, 형수님, 우리 큰 자형, 작은 자형, 여동생 모두 사랑하고 고맙고 우리 형제들도 함께 대한민국 살리기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 연설문을 오늘 마무리하는데 국민들 생각하니까 너무나 눈물이 나서 금식기도 하면서 금식하면서 오늘 연설문을 준비했습니다. 안돼. 마무리하면 안 돼요. 전환길은 절대 이름 외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저는 여러분들의 머슴입니다. 여러분들의 종이고 심부름꾼이니까 오직 구호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을 변호인단을 통해서 우리 구치소에 갇혀 계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보고 계시고 전 국민들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함성이 절대로 떼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살려내고 무너지기 직전에 대한민국도 여러분들이 살려내고 계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I am 크리스찬 전한길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책 속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부처님을 섬기는 불교든 종교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오늘 이 자리처럼 수십만 명이 함께 그리고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함께 마음껏 윤석열 대통령 즉시 석방하라. 대한민국을 지키자.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이런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도 만약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모두가 사라질 것이고 조금만 비판하면 고발당하고 또 감옥에 끌려가고 검열당하는 중국화되고 사회주의가 되는 그런 국가를 맞이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전한길이도 벌써 2번이나 고발당했습니다. 저를 고발한 놈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러한 저를 고발하고 마음대로 카카오톡 검열하려고 하고 국민 협박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 29번의 탄핵과 상상할 수도 없는 예산 삭감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연이어 반발하는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무조건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공수처와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까지 모두 민주당과 한 통속이 되어서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고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망하고 자유민주주의도 무너질지 모르겠다는 걱정과 위기감에서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 나와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살리자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고발당한 뒤에 제가 길러냈던 제자들 2030 세대들, 돈 없고 힘없는 이 청년들에게 민주당이 고소 고발 협박한다면 우리 2030 청년들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어서 도저히 참다 못해 이렇게 집회에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여의도 집회에서 참석했을 때 먼저 나온 2030 세대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오랫동안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한미동맹 강화, 대한민국 살리자 외쳤던 그런 분들께도 늦게 합류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펄럭이는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와 함께 우리를 함께 지켜주고 있는 미국 성조기를 함께 흔드는 것이 옳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살리는 길임을 저는 늦게 깨달았습니다. 먼저 태극기 흔들고 성조기 흔들어주신 2030 세대분들과 우리 먼저 나오신 연세 드신 모든 분들께 마음껏 태극기 흔들고 마음껏 성조기 흔들어서 바로 당신들이 옳았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이고 여러분들이 진정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이 진정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주인공들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살아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곳에 계신 20만 명 가까이 되는 대전 시민들을 포함한 충청도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달려오신 국민 여러분, 동영상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수백만 명이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와 계시는 많은 언론 기자분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 이렇게 민주당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수호하자는 외침을 보고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추운 영하의 날씨에 이곳에 모인 수십만 목소리가 들리는지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신들은 우리 서민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우리보다 가진 것도 더 많고 우리보다 더 높으신 분들 아니십니까? 그러나 이곳에 모인 우리 국민들, 당신들만큼 잘나지 못하고 당신들만큼 가진 것 없고 당신들만큼 많이 못 배웠습니다만은 이곳에는 보시다시피 연세 드시고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비록 가진 것 없고 배운 거 적지만 여기 와서 각자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 하나도 없이 온전히 애국심 하나로 모인 우리 국민들,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보기에 미안하지 않습니까? 2030 세대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여기에 나와야 됩니까? 다들 먹고 살기 바쁘고 이 주말에 어느 누군들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나와 있는 우리 서민들 보기에 정치하는 분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높으신 분들께 그분들이 당신들이 제대로 했으면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된다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왜 나왔겠습니까? 부디 정치하시는 분들, 수사하고 계시는 분들, 헌법재판관님들, 이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늘이 보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의 소망을 외면한다면 당신들은 천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30 세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 오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성읍을 에워쌌고 포위당했을 때, 그런데 그 성 안에서는 흉년이 들어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어야 되고 삶아 먹을 만큼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한 성문 앞에 버려진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 안에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당연히 성 밖으로 쫓겨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고 결국 굶주려서 굶어 죽기 직전에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차라리 우리 맞은편에 있는 저기 있는 곳으로 가자. 만약 그곳에 갔는데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요, 그 성에도 굶주림이 있으면은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여기서 죽을 것 아닌가. 그런즉 우리가 가서 적에게 항복하고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으리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외적의 캠프에 도착하니 먹을 것과 가축과 모든 재산들을 외적들이 그대로 남겨두고 한 사람도 없이 모두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나병 환자 4사람이 그곳을 갈 때
하나님께서 큰 군대 소리를 내게 하셔서 그곳 사람들은 수많은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 줄 알고 모두 도망가고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집회에 나가서 연단에 처음 서려고 할 때 두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선생님 부담도 되시겠지만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나병 환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비상계엄 일어나기 전까지 제가 아는 지식인들, 주변 사람들조차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끝이 났다, 희망이 없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모두가 한 통속이 되고 좌파 카르텔이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재명 민주당과 결탁한 중국과 사법부, 언론까지 모두 장악했고 도저히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고 자포자기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주당 폭주에 도저히 참다 못해서 이러다가는 행정부가 마비되고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리고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는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사회 곳곳에 여러 기관에 좌파 카르텔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고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적나라한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로 많은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광주 집회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마찬가지로 전남대 조선대가 다시 시우선에 동참해서 그 광주 시민들에게 우리 울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뒤로 여론조사 보니까 전남 광주 지역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희망이 생겼고 꺼지지 않는 불씨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36년간 35년간 일제 식민지배를 받았고 그 뒤 5년 만에 다시 또 6.25 전쟁을 통해서 300만 명 이상의 희생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고 그 속에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지하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그리고 국방은 철저하게 한미동맹을 통해서 지켜준 덕분에 지난 70여 년간 전쟁 없는 나라에 살게 되었고 지난해 기준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195개국 중에서 군사력 5위, 첨단 디지털 제조업 강국
세계 5위. 그리고 우리를 35년간 식민 지배했던 일본을 누르고 지난해 전 세계 국력 6위에 올랐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본이 8위고 우리가 일본보다 2개 단위 높은 전 세계에서 국력 6위에 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덕분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당신께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리고 오직 국가 위해서 자식 위해서 희생한 덕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강합니다. 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전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바로 IMF 외환위기를 모두 다 극복해냈습니다. 그런 위대한 저력이 있는 바로 우리 국민 덕분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우리나라 수출액이 6,800억 달러로 역대 가장 많은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그 성과를 낸 대통령은 누구십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의 원수입니다. 그런 대통령께서 억울하게 갇혀 있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이룩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민주당과 중국과 북한과 결탁한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 너무 걱정되어서 모두 다 대한민국 살려내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갇혀 계시고 국무총리도 없고 안보 책임 국방부 장관도 없고 치안 안전 담당 행안부 장관도 없고 경찰청장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저 민주당은 탄핵 이 연속이면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민주당이 국민을 얼마나 배신했는지, 과연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국민 배신 10조를 발표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국민 배신 1조. 민주당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총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을 주장해 왔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 연설하러 갔는데 민주당은 아예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는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들고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십시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대통령이 국회에 연설하러 가면 이 당 저 당을 떠나서 최소한 박수 쳐주고 응원하는 것이 최소한 국회의 품격이고 국격이며 그것이 바로 최고 대통령을 존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타 강사 전환길의 연설 어떻게 보셨나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전환길의 연설 중에서요, 30분 이후의 뒷내용은요, 역시 제가 직접 2월 15일 날 광주에 가서 찍은 3시간 30분간 생방송으로 제가 보내드렸던 광주 연설의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 생방송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전 집회에 대한 연사들의 그 연설을 좀 정리해서 요약해서 좀 직접 찍은 내용으로 공유해 드렸습니다. 내용 전체 시리즈로 한번 찾아보시죠. 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구독 동지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요청드리며 동시에 최근에 다시 김상수 TV 채널에 가해지고 있는, 또다시 가해지고 있는 구독 자동 취소, 알림 자동 취소, 노출 대폭 축소, 댓글 제한, 좋아요 누르기도 제한되는데 이런 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다시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고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요. 요 이틀 새에, 3일 새에 구독자가 또 엄청 한 5,000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예, 결국, 이렇게까지 늘어날 거면, 진작 좀 그러지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12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자주 구독 자동 취소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난 5년간 이런 그 유튜브의 제재를 받고 이 유튜브 알고리즘 제재를 돌파할 수 있도록 애써봤는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 특히 SNS 공유하기로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